자, 출발할까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안 나가는데 시간이 3시간이 후딱 가네요. 그죠? 그래서 첫날이 제일로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27쪽에 보면은 과세객체의 인적 여부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5가지 조세 위주로 배운다고 그랬죠. 그럼 5가지가 뭡니까? 취득하면 몰래죠? 취득세. 등기나 등록,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배웠죠? 아직 안 배웠나? 됐어요. 말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이럴 때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가 되죠.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을 했어. 개업을 했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떤 세금 내요? 등록면허세 내요. 왜? 면허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내면은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재산이 있으면 뭘 내죠? 재산세. 그 다음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 자, 우리가 5가지 조세가 매 시험 공부 시간마다 매주마다 이 용어가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겹게 나오는 말이니까. 그럼 5가지 조세인데 이 중에서 지방세 몇 개입니까? 3개. 지방세. 지방세다 그랬으면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야, 어떤 물건을 샀냐? 어떤 물건을 등기했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지방세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물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요, 사람은 관계없어. 여러분 주변에서 봐요. 아파트를 샀어. 누가 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물건 샀는데 물건에 대한 세금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산 사람이 눈이 좋아 나빠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국세. 국세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인데 얘는 물건하고 관계없어요. 누가 갖고 있는데? 종부세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데? 따라서 사람에 대한 세금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세라는 용어를 써요. 양도소득세는요, 야, 뭘 팔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팔았어?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해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국세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다. 인세. 그 다음 지방세는 사람은 신경 안 써. 물건에 대한 거야.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세라고 얘기한다. 끝. 이렇게 보면 되죠. 물론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에 관한 거냐, 토지를 제외한 거냐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요건 재산세를 먼저 배운 다음에 설명드려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알아두느냐? 5개 조세 중에서 지방세는 3개인데 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물세. 국세는 2개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세금이다. 그 다음 인세라고 얘기한다. 끝. 이러면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재산세 위주에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8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식을 하나 배웁니다. 공식 잘 보세요.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건 시험 볼 때까지 배우는 공식이에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것. 그러면 과세표준이 뭐냐? 과세표준이 1억, 2억,
3억 금액이 나왔다. 금액이 나오는 걸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세 표준이 1개, 2개, 3개 수량이 나오는 걸 종량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되느냐에 따라 금액으로 표시된다. 종가세. 아주 답이 나와. 가액으로 나오면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종량세 이러면 되죠. 그러면 가액으로 나올 때 세율은 퍼센트로 주어집니다. 퍼센트인 세율을 뭐라 그러냐? 정률 세율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세법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법은 대부분이 종가세야.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세는 의미가 없어. 그럼 종량세는요, 과세 표준이 수량인데 얘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쓰레기 종량봉투. 쓰레기 종량봉투는 우리가 1장, 2장, 3장. 여기에다가 세율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원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쓰레기 종량봉투가 20리터짜리 한 장만 주세요. 몇 장? 한 장. 그럼 20리터짜리가 얼마죠? 쓰레기 안 버려봐서 몰라? 여러 개 한꺼번에 사서 700원? 나도 모르는데 700원. 그럼 뭐냐? 700원이 세율이에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나오는 걸 정액 세율이다. 액수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은 2가지가 있어요. 금액으로 나왔다. 종가세. 수량으로 나왔다. 종량세가 되겠죠. 그럼 종량세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금액, 원이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이 종가세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종량세는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는데 알아두세요. 하나만 나오는데 금액은 6,000원입니다. 얼마예요? 6,000원. 얼마 나온다고 됐죠? 6,000원. 정액세율 6,000원만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뭘 배우느냐? 종가세는 대부분의 조세니까 종가세지만은 등록면허세만 밑줄 치세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 종량세도 밑줄, 등록면허세 중 일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친 거야. 대부분은 종가세가 되지만 일부는 종량세가 있는데 아예 세율, 정액세율 옆에다 써놔요. 6,000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는 것. 이건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만 배웁니다. 수량당 얼마가 세금이 된다? 6,000원이다. 여기서 시험 범위 가르쳐 드릴게. 잘 봐요. 6,000원인데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6,000원은 걷어요. 만약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1,500원 나왔다. 6,000원이 안 돼도 기본이 얼마예요? 6,000원 걷는다는 거. 그래서 정액세율이 6,000원이라고 쓰란 얘기죠. 얘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거 물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냈어. 등록면허세는 오늘 아주 시험범위 다 해버리네. 등록면허세는 공짜가 없어.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다? 6,000원 걷어. 그럼 과거에 기출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죠. 6,000원인 경우에는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나와. 6,000원 미만이면은 징수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채야 걷는다? 6,000원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걷습니다. 재밌는 건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걷는 거야? 6,000원. 그럼 시험에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냐? 기출문제 연습하는 거예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6,000원 미만이어도 얼마 걷는다? 6,000원.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나왔죠. 나도 우리를 바보로 하는 문제가 나왔어. 얘가 나왔는데 등록면허세가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인 경우에 처음으로 나온 말이야. 40만 원인 경우에 징수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표정이 슬슬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6,000원 나오다가 40만 원 처음 나온 거야. 그럼 40만 원인 경우에 징수한다 안 한다. 그거 봐, 겁먹었잖아 지금. 6,000원이 안 되면 얼마 걷어? 6,000원이 넘으면 얼마 걷어? 다 걷는 거지, 다 걷는 거. 그래서 결론 40만 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기출문제인가. 우리 바보로 하는 거죠. 1년 내내 등록면허세는 공짜가 없습니다. 6,000원이 안 돼도 6,000원 걷습니다. 맨날 했어. 근데 시험에 40만 원인 경우 처음 나왔어. 그럼 40만 원이면 6,000원 넘죠? 그럼 다 걷어야 되겠지. 오늘 미리 강의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는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이어도 얼마 징수한다? 6,000원. 40만 원이면 얼마 걷는다? 40만 원 다 걷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볼 때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개강 첫날인데 다 하는 거야. 오늘 기초 배우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년간 잘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는 종가세가 있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가 된다? 종가세. 종량세는 등록면허세만 공부하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세율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 6,000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등록면허세는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걷는다. 끝. 이러면 되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세율에 따른 거. 세율에 따른 것은 요거는 오늘 한 번 듣고 당분간 안 배웁니다. 앞으로는 얘만 배워요. 잘 보죠.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다. 요 용어는 오늘만 알아두시면 앞으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용어 비례세율은 뭐냐? 비례세율은 세율이 다 같아요. 비례세율이라는 건 같은 세율이야. 같은 세율인데 단일 비례세율이다. 얘는 공부 안 해요. 단일 비례세율은 뭐냐? 물건, 금액, 크기랑 관계없어. 다 똑같아.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의 세율이 똑같아. 단일이야, 단일. 몇 프로 적용한다? 10%. 그래서 얘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계없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차등 비례 세율을 배웁니다. 앞으로 배우는 게 차등 비례 세율이야. 그럼 차등 비례 세율은 여기 써 있어요. 똑같지 않고 차등을 뒀다는 얘기야. 차등을 뒀다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단일 비례 세율은 물건과 관계없이 똑같아. 차등 비례 세율은 물건별로 세율을 차등을 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여기에 이 물건에는 몇 프로 다 똑같아. 이 물건에는 몇 프로 다 똑같아. 물건별로 차등을 뒀지 물건끼리는 세율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죠. 자, 차등 비례 세율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일부는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차등 비례 세율. 그 다음에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라는 것, 누진의 뜻이 뭡니까?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누적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뭐냐? 범위를 구간을 정해뒀어. 구간을 정해놓고 요 구간에는 몇 프로, 초과되면은 몇 프로, 초과되면은 몇 프로. 그림이 내려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금액이 커져, 세율이.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까지는 얼마. 범위를 두고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것. 초과, 누진, 세율. 이게 무서운 거죠. 이래서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집에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누진제라고 그러죠. 여름에 전기료 폭탄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본 몇 킬로와트까지는 얼마야, 단가가. 초과되면은 요건 단가가 확 올라가죠. 이게 누진제란 얘기야.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은 재산세 일부,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여기 봐요. 양도소득세, 종부세가 누진제니까 세금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진세율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하나만, 원래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괴롭히고 싶어서 누진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비례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차등비례세율이라는 건 세율이 똑같아, 물건별로. 그냥 곱하면 돼.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다 누진세율인데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단계를 8단계로 쪼갰어. 단계를 어떻게 쪼갰냐? 금액 크기별로. 그래서 요 단계까지는 우리가 8단계 누진세율에서 공식을 하나 해볼까? 자, 공식도 해볼게요. 우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쭝얼쭝얼쭝얼 8단계가 있어요. 단계별인데 요거는 금액 크기에 따라. 자, 과세표준 공식 하나.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 작년 개강 때까지는 이거 절대 개강날 안 해줬어요. 양도소득세 배울 때도 잘 안 해줘.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끝장을 내자, 이게. 어려운 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8단계로 나누는데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야. 늦은 단계. 그럼 1단계는 몇 프로? 6%. 8단계는 45%. 6, 15, 24 외울 거 없어요. 2단계만 연습해 볼게요. 그럼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6%야, 세율이. 과세표준 크기가.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야. 4,600만 원 초과 8,800 이하는 24%야. 이렇게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을 8단계로 나눈 게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야. 이거 여러분이 이 공식을 가지고 세무사가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한테 세무사 자격을 줄 테니까 계산 연습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작년까지 안 해줬어요. 시험 다가와서도 안 해줬어. 여러분은 이제 세법 배우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얼마 할까요? 5천만 원이에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일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 실무용이에요. 서비스. 그럼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단계 속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4,600 초과니까는 몇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3단계란 얘기야. 이건 일단 알겠어요? 그럼 3단계인데 3단계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1학년부터 계산하는 거야.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따로. 자, 볼게요. 먼저 1,200만 원까지는 1단계야.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야. 요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요건 알아둬야 돼. 1단계는 미리 양도소득세 배울 건데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중에 1단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얼마까지? 1,200만 원이야. 1단계는 세율이 몇 프로? 6%. 그러면 1,200만 원이면 72만 원 알 수가 있겠죠. 곱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5천만 원이니까 1,200만 원까지는 1단계 계산했죠? 그 다음에는 4,600까지만 15%니까 2단계니까 4,600인데 1,200까지는 계산했잖아? 이해 가시나? 불안하니? 4,600만 원까지인데 1,200만 원 계산했으니까 4,600에서 1,200 빼면 얼마야? 3,400만 원. 그래야 4,600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 미쳤지 이걸 왜 개각날 설명하나? 요거는 몇 프로가 돼? 15%가 되는 거죠. X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중에 4,600까지는 계산했잖아. 그래도 얼마 초과됐어? 아, 1,400이나 돼요? 침착하게. 됐어. 당황하지 말고. 4,600까지는 계산했잖아. 그럼 5천만 원이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얼마 초과됐어? 4,600까지 계산했으니까 400만 원만 하면 되잖아. 요건 3단계는 몇 프로야? 24%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알겠어요? 금액이 나왔으면 1단계, 여기까지는 무조건 1단계야. 여기까지는 2단계야. 초과되면 3단계야. 이렇게 해서 8단계는 세율이 45%가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셔? 그런 다음에 요놈 다 더한 게 산출세액이 되는 거야. 누진이니까. 이게 원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이고 실무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이 요거라는 것.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는 3단계까지 되고 요번에 얼마라고 나오냐 그러면 얼마라고 할까? 2,200만 원. 2,200만 원 갖고는 요건 계산까지 해봅시다. 1단계 1,200만 원까지는 1단계 몇 프로? 6%. 72만 원 나왔어. 그 다음에 2,200이니까 2단계 들어가는 거죠. 2단계 중에서 1,200만 원은 계산했잖아. 그럼 얼마만 더하면 돼? 1,000만 원만 더하면 되잖아. 1,000만 원은 몇 프로야? 2단계는 15%. 그럼 얼마가 될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000만 원에 15%는 150만 원이잖아. 그럼 얼마 내면 되는 거야? 222만 원 내는 거야, 세금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 낼 때도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 사업소득은 뻔하기 때문에 세무사 도움 안 받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니까. 누진이란 뜻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뭐가 누진세율이 무서운 건가 가르쳐 드릴게. 잘 봐. 1,200만 원일 때 얼마 냈어? 72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이면 얘보다 적잖아. 얘보다 적은데 세금은 얘보다 곱빼기가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금액, 비슷한 거래도. 처음에 1,200만 원까지는 72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초과되면 1,200이 안 되더라도 150만 원이야. 요거에 곱빼기가 나와서 누진 깔고 들어가니까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때 1,200만 원 세금과 요때 1,000만 원의 세금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세율이 높아지니까. 말 이해 가시나? 이게
초과 누진제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많아진다는 게 이거야. 그래서 최대 45%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누진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금액이 적을 때는 싼데 초과될 때마다 비싸게 되는 거죠.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오늘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요. 택시 미터기에 보면 말이 정신없이 달려. 나 그거 오다가 멀미까지 났잖아요.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면. 택시도 뭐예요? 이제 오르죠. 택시가 이제 뭐 5,000원 오른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는 기본이야. 말도 천천히 달려. 요거 지나가는 순간에 말 다리가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구간세율이 됩니다. 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차, 전철. 요것도 그 거리마다 요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소득세율을 갖다가 다른 말로 구간세율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구간을 8단계로 금액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에 따라 세율이 점차 올라가는 거. 따져봐요. 6%일 때 72만 원인데 45%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이게 누진제에 무섭다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1단계, 8단계 중에서 1단계는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서비스 한번 상식해 줄게요. 여러분 일용직 알죠? 일용직. 일당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 일당 소득세 계산할 때 항상 몇 프로냐? 6%예요. 일당은. 왜? 일당이 1,200만 원 넘어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당은 다 6% 적용합니다. 일당은 6%. 에이? 말 나오는 게 세법 배웠으니까 힌트. 일당은 다 내는 게 아니에요. 15만 원까지 일당은 세금 안 내요. 상식 15만 원까지는. 그 일당, 요즘 일당 다 세요. 뭐 일당 애지간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되더라고요. 20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까지 세금 안 내. 비과세야. 그럼 5만 원 초과됐죠? 그럼 5만 원에 6% 내는 거야. 5만 원에 6% 내니까 얼마가 될까? 3,000원, 300원. 3,000원? 아, 됐어, 3,000원. 그럼 3,000원 내면 어떻게 하냐? 5만 원에서 3,000원에다가 또 10% 또 떼요. 3,300원이야. 그래, 합시다. 천천히. 소득세는요,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야. 요거 다음 단원에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10% 더 내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그러면 괜히 내 미처찍을 왜 하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20만 원 일당 받았는데 15만 원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내. 5만 원에 대해서 6%. 그럼 5, 6이 30 얼마야? 3,000원이 소득세야.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요거의 10%가 지방소득세 300원. 그래서 얼마 걷는다? 3,300원. 그럼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얼마 받는 거야? 46,700원 거두면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15만 원가 포함하면 19만 6,700원을 받으면 돼. 일당 받고 사인하고.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당은 세율이 몇 프로다? 6%. 6%. 그런 다음에 15만 원까지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끝.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이 정도 이해 가나요? 불안해 죽겠어? 일당은 정리. 요거는 일당의 일용직에 대한 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중개사도 언젠간 나올 거야. 안 나오다가 1단계 1,200만 원 이하는 6%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1단계는 알아둬야 돼요. 에이, 여러분이 관심 없다. 그래서 이번엔 복권도 한번 해봅시다. 전제 강의 나가는 데마다 꼭 사거든요. 요일별로. 어느 지역이 나랑 맞나. 작년 1년간 남양주에 샀어. 여기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가는 데마다 어느 지역이 맞나. 요거 하는데 따져볼게요. 복권.
이 얘기는 오늘 개강한 분들한테 복권이 올해 당첨되라고. 복권은요 3억까지는 20%야. 3억까지는 20%에다 아까 얘기했죠.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그래서 22% 세금 띱니다. 그런데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3%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되는 거지. 항상 10%가 붙어요. 그걸 지방소득세라고 그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예를 들어서 1등, 우린 1등만 해야 되니까 1등이 100억이 나왔어. 100억에 당첨이 됐으면 내가 100억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얼마 받는지는 알아야지. 100억이다 그럼 두 번 계산해. 3억까지는 얼마가 된다? 22%. 22%니까는 얼마가 된다? 뭐 20% 계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계산 어려우니까 6,600원? 6,600만. 어이구, 꽤 크죠? 그래도 나는 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초과되는 게 97억이죠? 얘는 33% 내는 거예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50? 50 하는 거 보니까 계산이 복잡한 모양이네. 됐어. 요거 두 개. 수고했어. 요거 포함해서 얘를 갖다가 빼고 나머지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길 기원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당첨 얼마 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금 32억이었죠. 32억? 6,700억. 그래, 32억. 그걸 또 계산하고 있어요. 32억이다 그러면 68억은 내가 67억 얼마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세금을 많이 띈다 이 생각하지 마. 이만큼 공돈 생겼다는 얘기지. 어차피 복권 당첨 안 될 거니까. 당첨되면 섭섭하지. 너무 세금 많이 떼었어. 당첨 안 됐으니까 이 정도도 땡큐다 이거지. 나 같으면 50% 내겠다. 당첨 안 됐을 때, 비포. 당첨 안 됐을 때는 아이고 난 50% 더 내겠다. 당첨되고 나면 아깝다 이러는 거죠. 복권은 그래서 복권하고 일용직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요거에 관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 나왔죠. 복권 2조 몇 천억 한 명 2조 몇 천억 요걸 일시불로 받고 그 지방세 다 띄고 나니까 1조 얼마래요. 일시불로 받으면. 그걸 갖다가 평생 나눠서 받으면 액수가 더 커지고 일시불로 받았을 때가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1조 몇 천억이 되는데. 여러분은 일시불로 받을 거야? 아니면 나눠서 받을 거예요? 나눠서는 받기가 좀 그렇지. 왜? 그렇지.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내년은 있죠. 내년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리 받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쓸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1조 몇 천억 하면은 은행에 넣어도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뿐이 못 받잖아. 만에 하나. 우체국에 저금하면은 국가가 전액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근데 국가가 보장하는 우체국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는 거지? 1조 몇 천억이다. 그래서 전 1조는 불우한 사람 위해서 던질 거예요. 그래도 2천 몇백억이 있으니까. 아니다. 만약에 1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조 2천억이 있다. 그럼 나는 1조 1,900억을 나라에다 바칠 거예요. 이 정도. 당첨 안 됐으니까. 그리고 100억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잖아. 그렇죠? 100억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다 10억씩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100억짜리 건물을 사서 1층을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다 차려줄 거예요. 집기 다. 차, 그것도 모질라. 차, 대형 승용차하고 골목길 다닐 조그만 소형차 2대씩. 다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개강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안 해드렸는데 개강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배우면은 이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금들 계산한다 해서 일용직,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복권 당첨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 합격을 해서 사업을 개업했을 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금방금방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즘 가격이 요즘 아파트 주변이 얼마씩 와요? 얼마가요? 한 5억씩 갑니다. 그럼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잠깐만요. 책 보고 안 돼. 그러니까 그때 할 일이 뭐 있어?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고객한테 물만 메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억입니다. 1억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이 5억입니다. 5억에 1%입니다. 그럼 500만 원 되겠네요. 여기다가 뭐 부가세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 야, 이분 전문가보다 신뢰가 더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합격하고 개업했을 때 세법 공부를 좀 하면 세법 공부 세율은 뻔합니다.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그냥 답이 나와.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땅, 상가 건물 대략 나와. 주변에 거니까. 그러면 상담할 때 뻔한 거야. 한두 번만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서 고객 상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감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율은 앞으로 2가지만 배웁니다.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비례 세율은 물건별로 세율이 일정한데 물건별로 차이를 뒀다. 차등 비례 세율. 이건 뭐냐 하면은요, 건물은 얼마, 건물은 몇 프로,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은 몇 프로, 토지는 몇 프로, 물건별로 세율이 일정하다. 이게 차등 비례 세율. 그 다음 초과 누진 세율은 단계를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 같은 구간끼리는 세율이 똑같아. 근데 그 구간을 초과했으면 초과하는 세율은 또 다르다는 거. 우리가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우리가 다음 달 마무리 때 배우지만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8단계다 그러면 이건 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도 6에서 45%다. 1단계는 몇 프로가 된다? 6%. 8단계는 45%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1단계 위주로 나옵니다. 1단계는 과세 표준이 얼마까지 1200만 원 이하까지는 1단계 몇 프로가 된다? 6%. 이거는 다음 달에 또 배우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 8단계 중에서 1단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1단계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적용한다? 6% 적용이 된다. 1단계 끝.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양괄호 10번 앞으로 계속 배웁니다. 어려운 거예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독립세. 혼자서는 나타날 수 없어. 트리플 A형이야. 소심해. 이걸 부가세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독립세. 혼자서 나타난다. 독립세. 다른 말로 본세라고 얘기하죠. 혼자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독립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본세.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세는 공부 안 해도 돼.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독립세예요. 자, 그럼 독립세 5개 배웠죠.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 등기 등록하면 뭘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이면 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팔았으면은 양도소득세. 끝. 얘가 독립세가 되겠죠. 5개가 다 독립세야.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는 세금이 있어.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런다? 부가세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부가세. 그럼 여기 볼게. 이 연결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맞냐 틀리냐?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2가지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박스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20%. 오늘은 이렇게 알고요. 거기에 2%에 대해서 10%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연결만 알아두시면 되죠. 해서 취득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부가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2개가 나오니까. 요걸 좀 더 공부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독립세는 엄마야, 엄마. 부가세는 누구냐? 딸린 애기. 그럼 엄마가 누구일 때 딸린 애기가 누구냐? 요걸 알아두면 편하죠. 유치하지만 그렇게 해요. 취득세라는 엄마는 애가 몇이야? 2이야.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하나뿐이 없어. 지방교육세 20%. 그 다음 재산세도 쉬워. 애가 다 똑같아. 지방교육세 20%.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다니는데 얘는 20%.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잘 들어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자, 이제 어려운 이론이에요. 양도소득세는요, 납부한다. 그럼 부가세가 없어.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어렵냐? 이겁니다. 잘 봐요. 양도소득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은 있어.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 아까 우리 복권 배웠죠? 복권. 소득세는 20%인데 20%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10% 따라다녀서 22% 됐죠. 항상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녀. 따라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야. 얘는 독립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없다는 게 뭐냐? 지방소득세는 따라다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얘도 어디에 들어간다? 독립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독립세야. 그러니까 혼자 튀니까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도 큰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2개가 있어. 엄마, 요거 알아두세요. 엄마, 딸리내기. 엄마, 딸리내기. 엄마, 딸리내기.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따라는 다니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이기 때문에. 끝. 그럼 잘 봐요. 오늘 이거 배웠어.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워. 매주 배우는 거야, 매주. 그래서 연결을 배우는데 독립세는 엄마라 생각하고 부가세는 누구다? 딸린 애기라고 생각해라. 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 세금 중에서는 감면을 해줄 때가 있어. 감면은 뭐냐? 일부 면제해줘. 감 깎아줘.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건 우리끼리 표현은 깎아주는 세금이다. 그럼 깎아주는 세금은 5개 독립세 중에서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 번 걷는 세금은 생색내려고 감면해줘. 그러니까 이 독립세가 한 번으로 끝나냐, 여러 번 걷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취득세 몇 번 걷어? 한 번 걷으니까 감면의 생색을 내준다는 얘기죠. 감면이 있어. 등록면허세 몇 번 걷어? 한 번. 등기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이니까 감면제도가 있어요. 재산세 한 번 걷어, 여러 번 걷어? 매년 걷어.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돼. 그러니까 손해되니까 감면 없어. 물론 일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 다음 종부세 한 번 걷어, 여러 번 걷어? 여러 번 걷으니까 감면 안 해줘요. 양도소득세 몇 번 내? 한 번. 그러니까 생색내 양도소득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나중에 시험 대비해서도 다 똑같이 배웁니다. 오늘 배우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그러면 감면하는 건 5개 중에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잔인하고 유치하다고 그랬죠. 감면 깎아줬어. 예를 들어서 얼마 깎아줬냐? 10,000원 깎아줬다. 그럼 야 10,000원 깎아줄게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멋있어, 뒷모습이. 우리나라 세금은 쪼질해요. 잔인하고 유치하고. 10,000원을 깎아주면은 가지 않고 왼손을 내밀어. 무슨 말이냐? 너 10,000원 깎아줬으니까 좋은 일에 쓸게 20% 다시 줘라 이거야. 제일 나쁜 게 줬다가 뺏는 거 아니야. 너 10,000원 깎아줬으니까 20% 2,000원 도로 좀 내놔. 그럼 줬다가 뺏으면 승질나잖아.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농어촌에 쓰려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농어촌에 쓴다는데 불만 가진 사람 없어. 그래서 감면을 해주면은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20%를 다시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야. 양도소득세에 감면을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가 된다는 얘기죠.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양도에 쓰면은 2가지 경우가 있어. 납부할 세금이 있다. 그러면 부가세가 없어. 지방소득세만 나와. 근데 감면을 해줬다. 감면해줬으면은 납부세액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물론 둘 중에 2개가 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따로따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냐 감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니까. 감면을 해주면 부가세가 나타나. 뭘로?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감면을 해주는 건 3가지 조세가 있는데 감면해주면은 농어촌 특별세라 하고 부가세가 죄송합니다. 20%가 나온다. 너 깎아줄게. 대신 20%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죠. 끝. 여기까지 알아두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배우게 됩니다. 5가지에 연결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공부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는 밑줄, 농어촌 특별세 밑줄, 지방교육세 밑줄. 그 옆에는 읽지 말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밑줄,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밑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납부세액엔 없지만 지방소득세는 따라다닌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그 다음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공통상 감면을 해주면은 20% 도로 뺐습니다.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에 쓴다고. 끝. 요거는 앞으로 계속 매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 이 연결. 그리고 알아두세요. 미리 다음 주 예고편. 얘가 엄마야 독립세가. 얘가 딸리내기죠. 딸리내기랑 엄마가 있을 때 딸리내기는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예고편이에요. 엄마랑 애기랑 시장 놀러 갔어. 점심때가 됐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순댓국 먹고 싶고 애기는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럼 둘은 다 어느 식당으로 갔을까? 순댓국집으로 가죠. 애기는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야. 엄마 결정권. 제 말 이해 가요? 그게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엄마와 딸리내기가 있지만 얘는 따라만 다니지 결정권이 없어. 모든 건 엄마가 결정권이 있더라. 엄마 따라 간다는 것. 이게 다음 주에 배우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미리. 왜? 다음 주 예고편 왜 하느냐?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그리고 그날 공부할 때 이해가 됐었는데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는 다 시킬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는. 근데 이제 세법이라는 건 쓰고 있습니다. 의자 삐그덕대면 날아가는 게 세법이에요. 얼마나 잘 세면 세법이라고 그러겠어. 이것도 안 맥히네. 이걸 잡으려고 했으면 스트레스 생겨. 그냥 가라고 내비려둬요. 왜? 다음 주에 또 배울 거니까. 이게 스트레스 피하는 방법이에요. 배울 땐 이해가 되겠는데 끝나고 집에 오니까 기억이 안 난다. 내비둬. 다음 주에 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재 잘 나왔는데 세법이 범위가 페이지가 굉장히 짧죠. 이거 무조건 이것만 1년 달달달달 하면 12개 이상 돼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11월, 12월에 간단히 배우고 1월부터는 살을 붙여서 하나씩 완벽하게 해야 되고 시험 다가와서는 점차 범위를 줄여드릴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올해 출제된 건 내년에 나올 확률이 적거든. 항상 그래서 매년에 강조하는 범위가 달라요. 작년에 출제된 건 올해 안 나오고 그 나올 놈만 패자 이거죠. 17대 1 싸움처럼 상대방이 17명이고 내가 혼자야. 17명을 한 대씩 때리려고 나 기절해. 한 놈만 패야 되는 거죠. 나올 놈만 패자는 얘기죠. 자,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감면을 해주면 20% 농어촌 특별세로 뽑는다까지 요런 배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이어져서 528쪽에 조세 관련 용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때요? 오늘 세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건 한번 해볼 만한 단원이에요. 용어 자체만 아시면 썩 어려운 건 없고 오늘 배운 게 기초과정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하면서 이럽니다. 요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그 단원만 매달 신경 쓰면 되겠죠. 자,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